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윤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네 번째로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스승님이신 김일곤 선생님 앞에 강의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주제가 저는 내학마을의 전체 독립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순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그동안 연구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김일곤 선생님의 강의는 월송 김형식이라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쟁을 올곧게 펼쳐나갔던 분에 대한 새로운 강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뒤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암마을 사람들의 항일투쟁 앞에는 내암에서 치원창까지라는 이런 제목이 붙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지금 고인이 되신 조동걸 박사님께서 내암마을 사람들의 항일투쟁은 내암에서 치원창까지다라고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 의미, 또 그 속에 활동했던 분들의 활동 내용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썼습니다. 원래 각주를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암마을 분들의 독립운동은 내암에서 치원창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원창은 지금의 흑룡강성 하얼빈시 거원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얼빈시 아성구 거원진이라는 행정구역입니다. 쭉 보시면은 만주망명을 떠나서 첫 번째 정착했던 행도천에서 1910년대 활동의 중심지였던 동하, 유하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20년대 초반부터 이 치원창에 기지를 개척해서 내암마을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셨습니다. 거주하시면서 20년대 이후에 항일투쟁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길림, 이 지역과 독립운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후방 기지 역할을 했던 분들은 치원창에서 주로 사시고 교육활동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왜 이렇게 찍었냐면 특히 이해동 일가, 그러니까 일송김동삼의 아내였던 박순부와 이해동 일가는 20년대 초반에 지금의 목당강이죠. 목당강 안에 영안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무시기도 하셨고, 또 30년대가 되어서 이 치원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주라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넓은 이 활동 공간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암마을 분들의 항일투쟁은 실제 안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교 성리학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서 들어왔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부한 대로라면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 들어와서 우리의 도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졌고, 그랬을 때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고 평상시처럼 앉아서 우아하게 책상머리맡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의에 합당한 길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의의 단서, 신마리는 수호지심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병에 나갈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4cm
치의의 정신으로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의병항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내합분들은 이런 전통적인 생각, 옛 생각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1907년에 내합마을에 협동학교라는 이 서양 학문을 수용해서 근대식 교육을 하는 중동식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이런 새로운 인재를 길러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찍부터 학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연장선에서 만주로 망명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45년 강복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항일투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만주 지역 항일투쟁사에 있어서도 이 내합분들이 차지하는 이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세워졌던 이 신흥무관학교는 이 안동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협동학교의 연장선이었고, 실제 이 협동학교에서 그렸던 이런 그 정사진과 만주망명지에서의 활동은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19년 파리장서의거에 서명했던 종손 김병실이라든가, 또 여성으로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고초를 겪었던 김남, 그리고 20년대에 들어와서 군자금 지원 활동, 특히 흠치료에 들어가서 민족 종교 활동을 하면서 군자금 지원을 했던 분들, 그리고 그 신간의 안동지에 이마 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30년대 안동 코옹그룹이라는 이런 단체 속에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줄기차게 45년까지 43년에 만들어졌던 명성회, 그리고 조선국권회복연구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안동농림학교 학생 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내합분들의 항일투쟁은 만주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 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내합분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말씀을 좀 덜 드렸던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합 사람들의 항일투쟁은 1895년 이 의병항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의병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료는 크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안동의소 8호기라는 이런 그 의병 지휘부대를 담아놓은 자료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 내합마을 분들이 세 분 등장합니다. 김설학이라는 분, 그 다음에 김주종이라는 분, 그 다음에 김종년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주종이 아니라 김주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 내합 그 둘째 종가죠. 운천 종가의 종손이었던 이 김주병 이분이 1896년 정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내합마을은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병항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자금 지원이 800량이 배당되었던 걸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800량을 다 거축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800량을 지원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이 무너졌을 때 김대락의 숙부였던 이 김진기라는 분이 그 을사오적을 참하라는 이런 이제 상소문을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주대가 썼던 저상 1월에 보면은 1906년 1월에 대구부에서 예천으로 훈련이 내려왔는데 천전에 김강서, 자입니다. 김진기의 김강서가 명단에 들어있었다라는 내용이 저상 1월의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05년에도 이 내합마을에서는
어떤 침탈에 맞서 상소를 올리는 이제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마을의 항일투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협동학교 부분입니다. 이 협동학교는 1907년에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이런 신학문을 가르치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과 비슷한 과목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내용이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서양 학문 그리고 서양에서 하고 있는 학문 내한마을에서 상업이라는 양산마을에서 상업 같은 것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그 첫 문이 바로 이 협동학교였고 이 협동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민족 인재들이 이제 커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그 한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단주 유림이라든가 그리고 만주로 망명 갔던 그 고성이시 임청각 중택 사람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항일투쟁에 이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만세 운동에도 기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임동으로 옮겨간 이후에 이 협동학교는 설립 취지를 보면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양의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안동이 앞장서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그 취지를 내고 협동학교를 열었고 이 협동학교는 서울의 신민회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에서 꿈꾸고 있었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 만주 항일투쟁사에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내한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첫 시작이 이 협동학교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협동학교 관련된 기사가 항상 신문에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비록 늦었다고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훗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일을 시작할 쯤에 허파와 심장이 쪼개지는 심정으로 이걸 시작한다. 동포에게 알리노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사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한마을의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신학문을 시작하면서 공맹의 학문이 아닌 신학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시기에 맞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고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심장과 허파가 쪼개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이걸 시작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학교의 새로운 분기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백화고려의 백화 김대락입니다.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분은 수고의 순회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의 적절한 학문이 무엇일까? 지금 이때 그 고민 끝에 이 협동학교, 자신의 집을 협동학교로 제공했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학문을 수용한 인재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틀을 만들었고 또 신학문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백화 김대락입니다. 이렇게 내한마을은 의병항쟁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 인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신학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좀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만들자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이 옮겨졌고 그리고 그런 백성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걸 밀고 나갑니다. 근데 그 시기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고통도 따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가 무너지면서 전면전으로 맞서서 총칼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뭐 고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이제 고뇌에 빠집니다. 이 무렵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식인들 사이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 순간에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있어야 하나. 이 육아의 출처관에 보면 사와 대부의 길은 엄연히 다릅니다. 특히 벼슬길에 나갔던 이 대부들은 나라의 도가 떨어졌을 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의 책임은 좀 덜하죠. 그래서 안동의 백화김대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포위 한사다. 일반 선비라는 거죠. 선비가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건 나의 분수에 맞지 않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까? 나서서 싸우자니 이제 힘도 없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가겠다는 단안을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단안에 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 나서게 됐고, 그 단안을 내리기까지는 신민회에서 그 파견됐던 사람, 그리고 신민회의 정사진이 이 내안마을분 혹은 안동의 임천각의 석주 이상용의 그림, 이 정사진과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 쪽의 학자들은 신민회에서 가자고 해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입지를 올곧게 펴나갔던 이런 분들이 그냥 가자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본인의 뜻과 맞아야 하고 또 본인의 정체성과도 맞아야 하죠. 특히 이 내안마을과 이 임천각 일가의 분들은 만주로 망명 가서 여전히 유가족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그 바탕 위에, 유가적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 바탕 위에 항일투쟁을 펼쳐나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적의 수중에 떨어진 이 땅에 어떤 피부치 하나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연한 의지 두 가지가 밑바탕이 되어서 만주를 선택했고, 특히 만주를 선택한 배경에는 거기가 바로 우리 역사를 열어온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군의 영토였고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이런 민족의식,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만주로 망명 갔고, 또 그 대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주로 망명했거나 혹은 만주에서 태어났던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 망명지에서 특히 1911년, 1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백화김대락 선생의 백화일기가 아니라면 알 길이 없어요. 공간된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 만주망명자들의 정착과 그리고 생활을 혹은 독립운동을 담아낸 이 내용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양력으로 2월에 안동을 떠나서 만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지에서 이분들이 주로 활동했던 내용은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는 한인들을 안정시키고 먹여 살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가져간 자금은 한계가 있고, 백화일기에 보면 뭘 했는데 자금이 떨어졌다, 뭘 했는데 자금이 떨어졌다라고 이 노인이 정말 전전긍긍해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생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현장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어떻게 화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석주희 상용생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주희 상용생의 아드님과 백화김대락 쌤의 아드님이었던 월성 김영식 같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이 농농사가 없었던 그 만주에서 농농사를 새롭게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허은이라든가 이해동 그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이걸 신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풀이는 논농사가 없었던 만주 지역에 그 논을 개간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땅을 한 1년 정도 무상으로 이제 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는 올로초라는 풀로 가득 들어차 있었고, 이 올로초는 풀이 자기네들끼리 엉킵니다. 그리고 그게 나무가 하나 자라면 그것과 같이 엉켜서 그걸 캐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캐내고 산물에 맞는 벽실을 개량한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내한마을에 가서 이 구슬을 채록해 보면 어느 날 밤에 누가 왔다 갔다더라, 벽실 가지고 갔다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구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작업 중에 가장 바탕이 되었던 이 만주 한인사회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 자치단체를 만드는 이 작업에도 이 내한분들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내에는 첫 조직이 경학사였고요. 특히 공내에는 경학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 조직입니다. 이 경학사의 회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 김대락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민단이 조직되었을 때 부단장을 맡았던 뭐 김동삼, 그리고 이 그 서무 사장을 맡았던 김영식. 그래서 1916년에 부민단에 있어서도 내한마을 분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키우는 일. 이 학교를 키우는 일은 백화일기에 보면 굉장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한마을을 비롯한 안동분들은 진흥무한학교를 세우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히 인적 자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그 학생들이 그 인적 기반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화일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력을 꾸려서 군대를 만들어서 실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작업. 이 작업에서 그 백서농장이라는 이 군대, 이 병영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일송 김동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1910년대 내한마을 분들이 서강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작용했고 실질적인 리더로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김대락의 집에서 회의가 열린다던가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경학사가 조직되었던 이 대고산입니다. 추가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금 이도구라는 마을인데요. 이 내한마을 분들은 백화 일가를 비롯해서 이쪽에 살았다는 기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리회 같은 경우는 뭐 김대락이라든가 일송 김동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끌어갔던 조직이고, 특히 뭐 십가장, 백가장, 정가장해서 이걸 이제 자치를 도모하는 형태로 이걸 운영합니다. 이제 이런 그 조직 운영 형태는 바로 1919년에 조직되었던 이 부민단, 그리고 19년에 조직되었던 한족회, 이 지방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도 역시 이 내한마을 분들은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길림에서 선포가 되었던 이 대한독립선언서에도 일송 김동삼 선생이 올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39명, 39분의 그 서명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일송 김동삼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서 독립군단을 통합하는 이런 활동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 그 정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일제가 벌였던 이 강도에서의 만행은 1910년대 노력해서 일구어 놓았던 한인사회를 초토화시켰고, 특히 이 독립군단들도 자유시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추스리는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특히 이 김동삼의 그 동생이었던 이 김동만은 간도참변의 와중에서 총살되죠. 뭐 총살만 시켰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했던 아내가 정신줄을 놓쳐. 그래서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을 만주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등판에 주소를 이렇게 적어서 기차를 태워서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누구든지 그걸 보면 고향에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만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도참변의 그 실상은 실제로 그 한인 사회를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기능을 했어요. 일제 의도대로. 그래서 그걸 다시 주스리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일송 김동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조직하고 또 정의부를 조직하고 1920년대 항일투쟁을 이끌어갑니다. 특히 내한마을 분들은 이 정의부에서 소속돼서 활동했던 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정의부는 만주에서도 이쪽 지역을 이제 관할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만주에서는 총 3개의 독립군단들이 활동했었습니다. 신림부, 정의부, 참의부, 이 삼부 통합회의라든가 또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활동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일송이라든가 월송, 김형식 이런 분들이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간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북 북부 지역은 만주로 망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속에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만 망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만삭이 된 이런 손녀 성부까지 대동하고 망명이 이어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어떤 피부치 하나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새로운 피부치가 태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가서 여전히 가족 공동체가 근간이 된,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위에서 군인들을 양성해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만주망명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숱하게 많은 여성들, 심지어는 강보에 쌓인 아이까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독립운동에서 비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어쨌든 그걸 안팎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그 교재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김대락 일가를 정리하면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일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인물을 추적하고 그 인물이 있었던 이 공간을 추적해서 그 공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했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배를 양성하지 못해서 제가 혼자서 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자, 오늘 한 번 소개해드릴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김경모라는 분입니다. 이 김경모는 이 해동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내한마을 분이죠. 그러니까 이원일의 부인입니다. 이원일은 일송김동 상가 사제지간입니다. 이원일은 협동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김동삼이 스승님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김경모라는 분은 내한마을의 김일학이라는 분과 박안이라는 어머니 사이,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학과 어머니 박안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이원일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
이 집안 역시 1912년에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11년으로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백화일기를 분석을 해보면 12년에 망명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만주 망명지에서 이 김경모라는 분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동의 기록 그리고 허은의 기록 속에서 조금 뽑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이원이라는 분이 1910년대 머물렀던 공간은 주로 마로구였습니다. 말리고. 그런데 독립운동자들이 국내에서 만주로 왔을 때 그 독립운동자들을 수용해서 안착시킬 때까지의 역할을 이원일이 많이 합니다. 그 말리거우에서. 그랬다라면 김경모의 역할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만주 망명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립운동가의 집안일수록 그 여성들의 노동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고 여자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특히 이 기록을 보면 그 여성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무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심풀이했는데 이걸 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그 해고록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독립운동의 근간이었고 그랬다면 이분들 역할 역시 독립운동 후방기지의 역할로서 자리매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를 유지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는 역할을 이제 여성들이 이제 해나가는 거죠. 독립전쟁에도 기여하는 것이 큽니다. 특히 대원들의 옷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먹이고 하는 역할은 실제 전쟁에서는 빠질 수 없는 역할이죠. 특히 뭐 강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옷을 기웠다라는 역할. 그리고 이 허은 여사의 해고록을 보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나라 하나 경영하는 거나 다름없었다라고 한 이런 기록들은 독립운동의 혹은 독립전쟁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들을 키워내는 활동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백화김대랑의 동생이었던 이 김우락의 가사를 보면 여자이지만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 내가 여자이지만 내가 좀 힘을 보탤 텐데 좀 젊었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에 왔는데 정말 우리 남편 잘한다. 자제들아 너희들도 도와서 빨리빨리 조국 강복하자. 그리고 만주에서의 나의 삶이 백이숙주의 삶과 다르지 않다. 라는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망명지의 1세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일송김동삼의 부인 박순부입니다. 이분은 1920년대 이후에 그 이해동 여사의 기록을 보면 31년에 일송김동삼 쌤이 체포될 때까지 뭐 그 이후도 좀 마찬가지예요. 해고록을 아무리 봐도 한 번 이상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체포되어서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분이 면회를 가지 않아요. 남편 면회를. 그런데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20년대 이후에 망명지에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9살 된 아이를 며느리 이해동에게 가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려라 하고 딸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 하얼빈의 그 일본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그때가 이해동은 시아버지를 3번째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시아버님이 왔을 때는 박순부 여사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동은 3번을 본 것 같은데 박순부는 딱 1번인 것 같아요. 기록을 아무리 봐도. 근데 그 감옥 앞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근데 왜 낯선 아이가 이렇게 하러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물으니 본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아마 아버지를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본 것이 그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날 이해동이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면회를 가지 않는지. 그래서 뒷날 물어봤나 봐요.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그 남편이 조국 강복을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내가 남편을 한 번 더 보고 돌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조국 강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동이 뒷날 영주 귀국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 해고록을 쓰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해고를 했냐면 내 어머니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한치의 손색이 없었다. 가부처럼 살았지만 평생 원망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조국 강복을 위해서 내 시아버지께서 끼친 공이 있다라면 그 속에는 분명히 내 시어머님 목도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89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일보에 난중록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그것이 엮여져서 77년 만주 생활사라는 해고록이 나왔는데요. 그 속에서 담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시대에 여성이 그 속에는 내 시어머니 목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선 시대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시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공이 크다라면 나는 거기 분명히 내 시어머니 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89년에 90년에 이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20년 넘게 흘러서 여성 독립유공자가 만주에서 활동한 분들이 이제 포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30년도 더 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한마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 특히 우리 파리장서 일가에 선명했던 정솔이라던가 또 3.1난세 운동에 참여했던 김남, 이 김구경 같은 경우는 교육공공운동을 펼쳤던 이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흑치교 민족종교활동으로 군자금 지원 활동을 펼쳤던 분, 또 안동농림학교 학생 항해운동에 참여했던 김영종, 그리고 이번 청년회 신간의 안동지에 안동 커뮤니스트 그룹에서 활동했던 김공망 이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여성 김락은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획을 그었고 또 이 마을로 국가보훈처의 주소가 내한마을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마 오대리에서 기란면 천지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 김필락 같은 분은 가택수색을 나온 일제경찰에 총을 맞고 수국하는 그런 3.1운동을 펼쳤던 내합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합마을은 항일투쟁사에 있어서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또 만주로 망명 가서 줄기차게 활동했던 분들, 또 국내에서 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 항일운동까지 줄기차게 항일투쟁을 펼쳤고 또 그 내용은 전통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또 그 새 것과 옛 것을 아울러서 줄기차게 자신들이 세운 뜻을 밀고 나갔고 그래서 이 내한마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시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한마을의 독립운동의 역사 잘 살펴보실 수 있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